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서 중국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연결하는 동안 잠깐 지수 상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서로 엇갈린 상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수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관도 1,317억 원 매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 한 567개 정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은 1.1%로 하락하고 기관의 매도세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지금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과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실 텐데, 이제 양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양회는 중국의 정책 방향, 또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정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회는요, 이제 3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지방양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회라는 것은 이제 양회 메인 이벤트 전에 이제 서브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지방정부 총 이제 31개 중국의 성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7개 곳에서 현재 지방양회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책 기조라든지 경제 성장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3월 양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앙 정부에서 내는 정책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이제 사례를 들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이었다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이번 지방 양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3월 양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지방 정부가 결국에는 소극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이 그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리스크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할 것이고요. 또 중국에서 재정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되긴 됐지만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양해를 좀 기대했던 이유가요. 여기서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부양시키기 위한 뭔가 강력한 정책이라든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일단 지금 지방양회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의 평균이 약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2023년 작년도 양회에서 작년도 지방 양회에서 평균 냈을 때 5.6%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목표치가 조금 줄어든 거고요. 뭐 상하이, 푸젠, 후난 같은 이제 2023년도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 지방 정부의 그 경제 성장률이 좀 낮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양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양회도 지금 보았을 때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과 작년 동안 써왔던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경제정책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도 좀 적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방양의 내용만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경기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분위기 전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적어졌다라는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양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본 양회의 선행지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안타깝게도 뭐 놀랄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점이 표면상에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이라는 게 다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이번 지방양회를 가지고 본 양회 때 어떠한 부분들이 좀 달라질지 예측을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전초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 양해를 앞둔 지방 양해 내용으로 유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 양회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제 성장률 성장 목표가 5%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점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기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과 그다음에 이제 부채 리스크 관리하는 것, 요 두 가지가 기존의 이제 정책 기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대로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결국 이제 원래 하던 거죠. 원래 하던 이제 그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리스크를 통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증시를 한 번 더 부양할 수 있는, 경기를 한 번 더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방식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한다고 해서 경기 둔화세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 둔화세를 완화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궁금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올해 중국 경기 그닥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가 좀 다를 수는 있다,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상황이 바뀌게 되거든요. 감기 환자라고 해도 감기가 초창기에는 초창기가 심해졌을 때는 항생제를 쓰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아졌다라고 하면은 처방이 바뀌겠죠. 그런 같은 증상이라도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의 내용을 좀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양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3월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들이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철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3월까지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이제 하입을 줄 것인지, 얼마나 더 이 기대감을 많이 부풀려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국내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뽑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최근에 얘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본업은 철강업이거든요. 그리고 철강이라는 것이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결국 이제 전국 양해를 통해서 정책 기조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면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 그중에서도 탑픽이겠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났을 경우에 건설 경기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프라 투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건설기계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평소랑 다르게 3월 양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해까지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결국 관련주는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것이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홀딩스, HH현대건설기계를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두 종목의 차트를 좀 보고 있었었는데 두 종목 모두 약간의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두 종목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중국에 접근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들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